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실 문제, 바로 아이들의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우리 아이가 그냥 게으른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생각 이면에 숨겨진 진짜 원인이 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한테 무슨 큰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딱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살펴볼 겁니다. 우선 아이의 행동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뇌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해결책까지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시각부터 한번 바꿔보는 거죠. 특히 딱 그 시기 있잖아요. 10세에서 14세 사이. 호르몬 변화도 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뇌의 전두엽이 막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시기요. 감정 기복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때 아이의 무기력한 모습이 그냥 사춘기라 그런 건지 아니면 더 깊은 마음의 방전 신호인지 이게 참 헷갈리는 지점이죠. 하지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이의 이런 행동은 게으르거나 나쁜 성격 탓이 절대 아니라는 것. 이건 아이의 마음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어서 보내는 일종의 SOS, 구조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니, 대체 왜 우리 아이의 에너지 엔진이 갑자기 멈춰버린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죠. 약간의 뇌과학 이야기인데 아주 쉬우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뇌 안에는요, 보상회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거 하고 싶다, 재밌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동기부여 공장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공장을 돌리는 연료가 바로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인 거죠. 자, 그럼 이 공장이 왜 멈추느냐?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계속 받거나 뭘 해도 안 된다는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하면요.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잠깐만 스톱하고 도파민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무기력과 번아웃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갑자기 자동차 시동이 팍 꺼져버리거나 스마트폰 배터리가 0%가 돼서 까만 화면만 보이는 상태,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는 다시 켠 수가 없죠. 밖에서 충전을 해줘야만 합니다. 뇌 엔진이 멈춘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럼 혹시 우리 아이의 엔진도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걸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보시기 전에 이 기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건 어쩌다 하루 이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항목 중에서 5개 이상이 그것도 2주 이상 쭉 이어진다면 이건 정말 아이의 마음 에너지가 바닥났구나. 심각한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게임이나 운동인데 요즘은 거들떠도 안 보나요? 입버릇처럼 귀찮아. 왜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진 않나요? 숙제나 씻기처럼 정말 기본적인 건데도 끝내는데 한 세월이 걸린다거나 심지어 오늘 뭐 먹을까? 이런 간단한 결정조차 어려워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과 대화 방식이에요. 대화할 때 눈을 잘 안 마주치고 응, 아니 이렇게 단답형으로만 대답하진 않나요? 예전 같으면 그냥 웃어넘겼을 사소한 지적인데도 버럭 짜증을 낸다거나 특히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같은 자기 비하적인 말을 자주 한다면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멍하니 허공만 보거나 의미 없이 스마트폰 화면만 넘기고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것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몸으로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이 마음의 번아웃은요, 반드시 몸으로도 신호를 보내거든요. 잠을 푹 잔 것 같은데도 아침마다 피곤해를 달고 산다거나 갑자기 밥을 거의 안 먹거나 밤대로 엄청나게 먹는 등 식욕의 변화가 크진 않나요? 또 병원에 가봐도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데 자꾸 머리나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아이의 상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좀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 거니까요. 아이의 멈춰버린 엔진을 다시 켤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뇌과학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 작은 승리를 만들어주는 것.
둘째, 결과를 따지지 않는 활동을 함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이해하려는 부모님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 자,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전략, 작은 승리 설계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무기력에 빠진 아이에게 10분만 공부해라는 말은요. 에베레스트 산을 맨몸으로 올라가라는 말처럼 들려요. 불가능한 미션이죠. 대신에 접근법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딱 한 문제만 풀어볼까? 이렇게요. 이건 뭐 실패하기가 더 어려운 아주 작은 목표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과제를 딱 성공하는 그 순간 꽉 잠겨있던 도파민 수도꼭지에서 다시 도파민이 똑 하고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동을 거는 첫 불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 작은 성공을 부모님이 발견하고 와, 해냈네, 대단하다 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이게 세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결과 없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번아웃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등수, 평가 이런 게 전혀 없는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같이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거나 저녁 메뉴를 같이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활동들이 아이의 뇌에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아, 내가 꼭 뭔가를 잘하지 않아도 이기는 게 아니어도 그냥 이 과정 자체가 즐거울 수 있구나, 행복할 수 있구나, 이걸 몸으로 다시 배우게 되는 거죠.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즐거움을 되찾게 해주는 아주 좋은 훈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어쩌면 이게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하고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해결책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님의 그 마음,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이렇게 한번 솔직하게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가 널 다그치기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해. 사실은 네가 요즘 왜 그렇게 힘든지 네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싶어서 뇌과학에 대한 책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어. 라고요. 이 한마디가 아이를 꽁꽁 얼어붙은 고립감에서 꺼내주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느낌을 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의 정서적인 배터리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너무 많은 것을 해내느라 에너지를 다 써서 그냥 방전된 것뿐이에요.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왜 이것밖에 못해? 라는 질책이 아니라 배터리가 다시 천천히 충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따뜻한 시간과 관심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아이가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해냈다라는 작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실패할 수 없는 승리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